세 개 다, 네. 세 특검 다 하나의 공통된 단어로 귀결될 겁니다. 김건희. 말씀하셨던 대로 3일이 있었는데 빠르게 한 거는 의지가 대단히 강력하다. 지난 3년 동안 잡음이 없었던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의혹들 확인하자 이런 특검인데 친윤 검사가 되면 더 논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네. 잘 지명된 것 같다고 잘 봅니다. 지명됐고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셨던 그 6분 있잖아요. 예. 그 부드러운 분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아. 거예요? 뭐. 일을 잘할 수 있다면요, 뭐 검찰 출신이든 뭐든 상관이 상관없다. 없죠. 그래서 더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네. 보고 다음 민정수석은 좀 검증이 잘 된 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와 비슷한 게 터지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임명권자에게 누가 안 되는 결정을 한 것은 잘했다. 예. 운 좋은 결정을 하는 쪽으로 타고나신 분 같아요. 늘 악수를 즐기는. 나는 끝까지 삐뚤어질 거야. 저는 바로 체포영장 집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 망신을 더 이상 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죠? 네. 뭐 더 추락할 망신도 없는데 현재.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능한 여의도 6월 1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인데 저희가 뭐 자세히 다루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중동 지역에 굉장히 큰 전운이 좀 드리워지고 있고 이란도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원래 미국과 이란이 6차 핵 협상 앞두고 있었는데 원래 그 이후에 아마 공격을 할 수도 있겠다 정도 예상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공격이 시작이 돼서 우리도 통상에 혹은 뭐 오일값에 굉장히 또 촉각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오늘은 뭐 해외 뉴스로 먼저 좀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 또 정치권 뉴스도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 하나하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십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 처음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의원이 되셨고요. 승계 받았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당연히 처음이죠. 첫 국회의원이 이제 되신 거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최연소 국회의원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22대에서 최연소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승계로 처음 의원직이 되셨고 어떤 의정을 하실지 계획 같은 거 있으시죠?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약간 지금 들어간 마음이 연습생 생활 되게 오래 하다가 데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뭐 전 대변인도 하고 네. 정당 활동은 되게 오래 했었는데 네네네. 저도 그래도 한 10년 정도 정당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네. 이제 본격 데뷔를 해서 어떻게 이 쌓아왔던 실력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네. 뭐 정권 교체 되고 들어가는 거라 국민들께서 데뷔시켜 주셨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의욕 충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에스파의 마음으로, 네. 연습생의 마음으로 이제 본격 데뷔하시고 그 이후에 국회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시겠다. 네, 말씀 들었고요. 그리고 살짝 늦었습니다만 거의 티는 안 났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맥소장 소영주입니다. 어디 뭐 다른 방송 다녀오셨죠? 저도 연습생의 마음으로 다른 방송에서 연습하고 장르만 그래요? 잘하려고 왔어요. 연습생활 20년 하고 있는 우리는 데뷔도 못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최장기 연습생이 앞에 있는데 노망주 연습생이- 유망주가 아니고 노망주.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윤희석 대변인님이나 서용주 소장님 두 분 다 사실 연습생 생활 오래 하신 거 아니에요? 연습을 잘 안 해서요. 예. 오늘 손솔 의원님이 보니까 돼지 띠시죠? 네. 아니 뭐 두 배 양념을 뛰던가 두 바퀴. 환장합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소속사 같은 데 들어가면 진짜 막 한 10년 연습한 그 선배들이 막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이제 한 너는 마디씩 글렀어. 너는 안 돼. 이러죠.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데뷔하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연습보다 실전에 강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데뷔는 아직 못 하셨고. 데뷔를 안 네, 시켜주더라고요. 네. 이미 데뷔하셨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근데 요새 그 데뷔한 사람보다 인기 많은 연습생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요? 연습생 네. 시절부터 어. 홈마 팬클럽 따라다니고 막 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넘어가시죠. 좋아하네. 네, 그러나 그마저도 잘 안 되고 있는 두 분이 또 계셨고요. 학교 졸업하고 바로 연습생 없이 기자하신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실력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예. 네. 졸업도 하기 전에. 아, 졸업 직장이- 전에 됐어요? 졸업 예정자 신분에서 아, 그래요? 취업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은 다 되더라고 이게. 절 봐요. 자, 그러면 그러면 시커멓고 이상해. 자, 그러면 가시죠. 정치권 뉴스들 예, 하나하나 오늘 가볼까요? 뉴스가 많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했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에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고위공직자 중에선 처음으로 낙마한 인사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오전 수석의 관련 의혹들은 앞서 소개를 했잖아요. 네. 부동산 차명으로 보유했던 의혹도 있고 또 추가로 또 차명 대출 의혹까지 불거져서 네. 좀 뭐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공직기관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좀 논란된 게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 사실들을 알고도 임명한 건지 아니면 몰랐는데 이게 논란되면서 이제 이 사의 수용을 하게 된 건지 그거가 조금 논란이었잖아요. 일단 좀 관련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 처음에 이제 지명했을 때 관련 이제 뭐 차명 부동산 의혹 보도 나오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조금 설명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긴 있었어요. 네. 뭐 의혹이 있는데 살펴보겠다라는 톤이었는데 일단 뭐 경향 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이 처음에 지명이 되고 나서 본인과 관련된 저 사실은 부동산 관련 이런 의혹이 있어요라고 대통령실에 알렸고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결국은 이제 지명이 된 건데 예. 그리고 나서 논란이 계속 불거지니까 사의를 또 한 번 표했고 네. 그랬는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반려를 했고 그리고 나서 재차 사의를 표하고 나서 이번에 사표 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논란은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위로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관련된 부동산 저 관련된 무슨 좀 의혹이 있었어요 정도인지 아니면 추가로 언론 보도까지 나왔던 뭐 차명 뭐 대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인사 혹은 낙마에 대해서 손솔 의원님 의견부터 한번 먼저 오늘 또 처음 오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인수위 없이 시작하고 네. 이게 뭐 재차했다 하지만 그 시간 자체도 되게 짧다고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인사가 만사이고 신중한 인사 돼야 되는데 새 정부 출범에 잡음이 없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젊은 우리 손솔 의원님께서 너무 우리 저 아저씨들 하던 얘기 아저씨라뇨. 제가 좀 잘 지내요 아저씨들. 아 그래요? 네. 너무 우리 아저씨들 하는 얘기 같아. 잘 아, 너무 지냅니다. 의원님 톤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 그럼 서영주 소장님 한번 들어볼까요 의견을? 연습생 톤으로 한번 부담돼서 가시죠. 말을 못 하겠네.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오광수 네. 민정수석 처음에 이 명의신탁 관련된 예. 의혹이 불거졌을 때 네. 이거 조금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겠는데 한 번 정도는 일로 상쇄할 수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그냥 한번 시켜보는 게 어떻겠냐 정도로 제가 좀 편을 들었죠. 네. 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의혹이 한 번 더 터지면 그때는 사의를 해야 될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터졌잖아요. 그 사의를 차명 소유한 게 하나 있었고 차명 그다음 대출. 차명 대출이 이제 뒤에 또 그렇죠. 터졌죠. 그게 터지면서 예. 두 번째 이와 비슷한 게 터지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임명권자에게 누가 안 되는 결정을 한 그것은 잘했다. 예. 그리고 신속하게 이 부분을 정리한 것도 잘했다. 네. 이거 그냥 고집 부리면서 갈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처음에 검증 작업에서는 본인이 그랬겠죠. 이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까지 했고요. 아는 지인한테 줬더니 본인이 안 돌려주고 해서 소송까지 갔고 예. 제가 소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믿고 한번 가봅시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첫 인사인데 부담 줄 필요 있습니까? 네, 네. 사의 결정은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뭐 그만두신 분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직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네. 보고 잘 정리하셔서 다음 민정수석은 좀 검증이 잘 된 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명된 게 지난 8일이었는데 거의 뭐 나흘 만에 어쨌든 정리가 된 걸로 보이고요.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후임으로 누가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대통령께서 사의를 받아들일 때도 두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직기강 그다음에 인사검증 이 두 가지를 하려면 본인의 잣대가 투명해야 되잖아요. 네. 누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늘 이렇게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뭐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좀 선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이제 아마 오광수 변호사를 그렇게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그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그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이유들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부 사정 잘 알고 또 잘 할 것만 같은 사람 가운데 도덕적으로 비교적 좀 깨끗한 사람을 골라내는 거, 이 밸런스 맞추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 무균 상태에서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털면 먼지 다 나오는 것이고 네.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이 무서운 것이고 털면 털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최소한 이제 공직기관과 인사검증을 하려면 그래도 국민들의 그래 그 정도는 뭐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범위에서 살아온 분을 거기 앉혀놨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좀 고심은 많이 하시겠지만 속도를 그렇게 늦게 가져가시지는 않지가 바로바로 또 할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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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후임도 검찰 출신 가능성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일을 있으시죠. 잘할 수 있다면요, 뭐 검찰 출신이든 뭐든 상관이 상관없다.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사에 대해서 또 일종의 평가 같은 게 좀 국민적 평가가 나온 게 있군요, 수치상으로. 네, 이제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이었고 관련해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전국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53% 그리고 잘 좀 못하는 것 같다는 1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좀 비교하는 게 이게 뭐 칭찬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취임 직후 일주일 때와 비교하면은 긍정 평가가 5% 포인트 더 높았고 부정 평가는 10% 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그래요? 네. 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인사가 지금 뭐 오광수 민정수석이 논란이 좀 되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뭐 저희 뭐 방송할 때도 이 정도면 뭐 큰 문제 없다. 뭐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국민들의 평가도 좀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인사 잘했다. 긍정 평가가 57%, 잘 못했다 23%가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요 정도 수치 뭐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일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특검 그렇습니다. 굉장히 속전속결로 특검 그렇습니다. 임명까지 다 이어졌습니다. 네, 일단 이 특검 속도 내는 것도 여론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MBS 조사에서 특검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거 찬성한다 64%가 나왔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했잖아요. 네. 원래 3일 안에 이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바로 해버렸어요. 3명을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 11시에. 네. 내란 특검에는 민주당이 추천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예.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던 이명현 전 합참법무실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뭐 간략하게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란 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고 특수통이고 굉장히 뭐 수사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진짜 좀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전 정부에서는 그 감사위원 하면서 네. 그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감사에 좀 제동을 걸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할 때 이거는 표적 감사다.
이렇게 제동을 걸기도 했었고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비리 의혹도 사실은 감사원에서 들여다봤었는데 그때 약간 문제 없다 흐지부지 되니까 이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강하게 좀 어필을 했던 인물이고 또 과거에 그 조폐공사 수사할 때 네. 그 누구죠? 한동훈 전 대표 장인어른 네. 진형구. 그렇습니다. 네. 그분을 이제 유죄 판결을 이끈 그런 그 수사도 언제적 얘기를 굳이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력을 이제 표적 취재예요. 표적 그런가요? 취재라니. 이력을 뭐 있었던 읊어드린 일인데. 것뿐입니다. 네. 예. 그게 되시겠네. 연습생입니다. 네. 아, 일단 그리고 조은석, 이제, 네.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사 출신이고 뭐 우리법 연구회 진보 성향의 우리법 네. 연구회에 몸을 담았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 이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시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군 법무관 출신인데 대표적인 사건이 그 이회창 전 총재 장남의 병역 비리 의혹 요거를 수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면 이 월드컵 때 아닙니까 이거? 2002년도. 와, 그럼 20여 년 전에 네. 그 이력이 좀 있는 네. 이명현 네. 특검까지 이런 분들 이제 특검이 됐는데 이번 뭐 특검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말씀이 좀 주실 게 있을까요? 그냥 뭐 취지는 속전속결 뭐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주저 없이 대통령께서 3명에 대한 특검을 지명하셨고 그러면은 뭐 주저할 거 없이 과감하게 170일 안에 모든 특검을 끝낸다는 뭐 생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겠죠. 네. 사실 이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이게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간직할 사안들은 아니잖아요. 네, 네. 국민들이 다 잊고 싶어하고 빨리 그걸 털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에서 다른 일로 좀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강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에 맡겨서 질질 끄느니 170일 안에 이거 다 털고 확실하게 뭔가 진상규명을 하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잘한 결정이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형적으로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에 대한 절연을 좀 이렇게 야박하게 하기가 힘들면 이 특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내란 특검에 있어서도 사실상 국민의힘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뭐 내란의 뭐 옹호, 동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내란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도 좀 말끔한 수준으로 가는 그런 네.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뭐 여야 간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서 좋은 특검이다. 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아마 누가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지금까지 이제 드러나지 않았지만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혹은 정치권에 누가 있는지 아마 이런 거 뉴스 나오면 꽤 영향력이 좀 크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자극적인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받았다더라, 뭐 이 돈 또 어떻게 해서 뭐 누구 통해서 받았다 이런 거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최혜병 특검은 아주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뭔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 정도가 이제 아니지. 아닌가? 대통령 예. 경로의 배경이 누구인가? 그게 이제 제일 그게 핵심이고요. 제 추측건데 3개 다, 네. 세 특검 다 하나의 공통된 단어로 귀결될 겁니다. 김건희. 김건희예요, 윤석열이에요. 김건희입니다. 김건희예요. 네, 알겠습니다. 추측입니다. 네, 3특검에 대해 수사 예측을 한번 좀 해보신다면 일단 저희에게는 이제 고난의 행군이다. 예. 이게 뭐 저희 당과 관련돼 뭐 있어서 뭐 수사를 누가 받고 뭐 이거를 떠나서 이 세 네. 개가 다 결국은 하나는 윤 대통령 처음 시작 시기부터 시작된 것에 대한 특검이고 하나는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거, 하나는 6개월 전에 시작된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체를 그냥 이 세 개 특검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네, 저희가 여당이었으니까 뭐 해명 또는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울 거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다. 앞으로 한 6개월, 한 연말까지는 매우 힘든 시기가 국민의힘에 또 놓여져 있는 것 같다.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6개월에서요? 아니 뭐 제대로 해야죠. 기간이 네. 제대로 하라고 여기서 옆에서 얘기 처음 오신 나왔습니다. 분이 앉아 있었네. 네, 손소리. 이래야 대비를 네. 하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특검 지명한 거 네. 보셨으니까 내일 인사 잘했다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3일이 있었는데 빠르게 한 거는 의지가 대단히 강력하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 때 뭐 부딪힘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난 3년 동안 잡음이 없었던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없는 사람 찾기가 저는 오히려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지난 3년 잘못했던 거 제대로 의혹들 확인하자 이런 특검인데 뭐 친윤 검사가 되면 더 논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네. 잘 지명된 것 같다고 잘 봅니다. 지명됐고 잘 특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신다. 저는 좀 이제 하나 우려스러운 게 네. 그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옆에서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본인들 이득을 챙기고 꿀 빨았던 분들, 네. 그분들이 이 특검 내부에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이 특검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맞선다면 정말 이거는 또 정치 갈등으로 또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 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뭐 소환된다거나 하게 되면 되겠죠. 뭐 당연히 이제 된다면요. 아, 당연하군요. 본인이 소명하셔야 될 게 있으면 소명하시고. 네. 밝혀야 아니 될게 윤석열 전 있으면 대통령이랑 밝히시고 12월 3일 4일 날 통화하신 분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있고 예. 이 통화 기록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무슨 얘기했어? 네. 이거 수사 증거자료 확보해서 앉혀놓고 이거 그날 비상계엄 해제 방해하려고 협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네. 것들이 당연히 털고 가야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는 그 공직선거법이죠. 예를 들면 저기 공천 개입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당시에 16개나 돼요. 여기. 16개는 되지만 예. 그때 뭐 상현이가 말이야 뭐 하면서 대통령의 음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공천 개입에 또 이렇게 대통령 부부에 했는지 그러고 나서는 본인들은 어떤 정책 이득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하지만 그 이전에 차라리 특검 받았는 게 날 뻔하지 않았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때 받으면 뭐 아 그래도 뭐 수사 범위라든지 뭐 아니, 이런 생각을 것도- 해보세요. 예. 특검 민주당이 180석 예. 범 여권이 네. 190석인데 그때는 범 야권이겠죠. 네. 예. 특검 추천권도 안 줄 거고 예.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제3자 뭐 추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랑 반려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건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결론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 참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막을 수가 없는 것들이라 그때 하든 지금 하든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다. 근데 이제 야당된 입장에서 이걸 해야 되니까 이제 네. 더 이상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거부권이 있어서 계속 하고 했는데 좀만 기간을 그래도 이제 줄여주시면. 예를 들면 특검 추천을 기간을 하는데 줄이는 것에. 뭐 예를 들면 한덕수라든지 아니면 뭐 최상목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뭐 부드러운 사람이든 뭐 이런 사람을 임명할 수는 있었겠죠. 아니면 규모 같은 게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수도 있고.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셨던 그 6분 있잖아요. 예. 그 부드러운 분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뭐 부드럽다의 정의가 뭡니까? 예. 심재. 예를 들어서 한동수 네. 그분이 이제 내란 특검 관련해서 조국신당에서 했는데 네. 더 셀 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큰 차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시니까. 그렇게 보면 후보군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인사가 아니, 되지 그런 않았어요? 뜻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조은석이라는 분에 대한 평가가 예. 객관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도 좋더라고요. 그 예. 좋다는 이유가 뭐 정파성이 있다 이 뜻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논리가 있고 수사를 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불편 부당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지. 네. 근데 이제 그 한동수 그분은 예. 법원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검찰로.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엮인 게 좀 있어서 저는 좀 우려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하나가 또 포착이 됐는데 얼마 전에는 패딩 입더니 이번엔 또 반바지에 반팔입니다. 이분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네, 네, 그 경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마실은 잘 다니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네, 이번에는 반바지에 반팔 차림으로 경호원을 대동하고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누비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누비는 모습이에요. 예. 밥 어디 먹으러 갔는지는 가나? 모르겠는데 이게 네. 그 뒤 약간 그 아크로비스타 상가가 굉장히 좀 규모가 커요. 아, 그래요? 아케이드처럼. 근데 이제 거기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네. 건강 미용 쪽 관련 업소들이 모여 있는 그쪽 이제 상가 아. 골목으로 그쪽에 이동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다. 헬스앤뷰티 섹터 쪽으로 네, 어디 이동을 갔는지 모릅니다. 예, 그 이제 그 뒤에 이제 경호관들이 쭉 따라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는데 네. 지금 경찰의 출동 요구는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경찰이 지금 어제
어제 오후 6시에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고 혐의는 그거죠. 이제 체포 방해한 거, 공무집행 네. 방해와 비화폰 관련해서 이제 삭제 지시 내렸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직권남용 혐의 이 두 가지로 이제 소환을 계속 하는 건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초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응할 수가 없고 자꾸 부르는 거 이거 망신주기야 이러면서 안 나오겠다 버티고 있는 건데 네. 이제 벌써 3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잖아요. 이제 진짜 안 나오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네. 거죠. 예. 아니, 해야지 수사. 네. 해야죠. 나오셔야죠. 근데 네. 네, 건강과 뷰티 쪽으로 가시는데 이 바지와 신발이 너무 매치가 안 된다. 아, 패션 판단도 해주셨고. 네. 근데 약간 거북목은 좀 심한 것 같다, 그죠? 네, 네, 뭐 거북목 실은 좀 필요해 보이고. 뒷모습만 봐도. 예. 네, 여튼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수사를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어차피 뭐 결론 정해진 수사다 이러면서 그냥 법원 판단 기다리겠다 이런 네, 취지 모양이군요. 안 좋은 결정을 하는 쪽으로 타고나신 분 같아요. 늘. 아, 악수를 늘 둔다. 늘 악수를 즐기는. 아, 나는 끝까지 삐뚤어질 거야. 라는 어떤 게 아니면 합리적으로 봤을 땐 네. 체포영장을 계속 불응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그대로 둘까요? 저는 바로 체포영장 집행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네. 본인을 막아줄 관저도 없고 사병으로 노릇할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망신을 더 이상 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죠? 네. 뭐 더 추락할 망신도 없는데 현재 저는 이제 반바지 입고 뭐 이렇게 반팔 입고 행보하는 거는 자연인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네, 보나 네, 네. 최소한 법적 절차인 체포영장에 불응하지 않고 예. 이렇게 돌아다녀야죠. 수사받을 건 수사받고 네. 소환하면 소환받고 그렇게 하면서 다닌다면 욕먹을 일이겠습니까? 아니 저도 뭐 저 어제 잠깐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한 30년 이상 나라의 녹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렇죠. 공무 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좀 협조를 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협조를 해야 되지 해야죠. 않나. 그러면 결국에는 또 뭐냐면 이게 국가적 만신인 게 네. 물론 파면당한 대통령이긴 하나 네. 또 경찰들이 아크로비스타 들어가서 문 열고 아유. 수갑 채워서 데리고 나오면 그게 보기 좋냐 그거예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현명하게 네. 경찰이 부르면 가서 조사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품위도 좀 지켜달라. 그렇죠. 네. 뭐 좀 당해서- 성실하게 하는 모습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은데 매번 하는 변명이 너무 똑같으니까 네. 국민들 내란성 스트레스가 계속 되고 있다. 내란성 스트레스. 네, 이거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좀 더 자신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네. 첫 데뷔라 아, 오늘이 혹시 방송 첫 데뷔예요? 방송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원래 데뷔 무대에서 카메라 씹어 먹어야 됩니다. 아,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카메라 그러시구나.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윤희숙 대변님이 그래도 이 예. 지형을 오늘 잘 유독 말씀이 없으세요. 지형요? 여기 아크로비스타의 어떤 아, 잘하시잖아요. 내부 구조에 속속들. 대해서 아주 잘하시죠. 예, 파악을 잘 하고 계시죠? 아, 지하 상가요? 예. 네. 몇 번 가봤죠. 상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1층에 예. 차 회차하고 거기를 네. 아주 많이 가서 아. 예. 이분 때문에. 그렇죠. 아 그때 저는 이제 수행을 이루- 했으니까 아, 예. 그렇죠, 그렇죠. 1호차의 네. 비밀.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시기 좀 그렇죠. 고난의 행군입니다. 고난의 행군입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참 자연인이라서 당해서 좀 누가 가서 좀 설득하기도 좀 어렵고 혹은 아 이런 행본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기도 어렵고 뭐 좀 그런가요? 뭐 어떻게 해서 아, 지금 당에서 누가 소통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예. 그래도 뭐 잘 아시는 서정욱 변호사라든지 예. 아, 전한길 예. 씨라든지. 식사도 하시고 뭐 한다는 거 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네. 아주 활발하게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윤상현 의원 정도는 같이 좀 소통을 하시려나? 아닐걸요. 아닐 네. 거예요. 정치인들은 눈치가 빨라요. 예. 아, 끝 떨어지면. 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뭐 사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부터 뭐 거의 직후잖아요. 그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또는 복권해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일단 그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힘을 받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 전체적인 양형 자체가 너무 좀 불공정하다. 형별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 복권 조치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목소리를 냈고 당연히 이제 조국 혁신당은 좀 조심스럽게지만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정권 초기에
초기에 이런 사면 조치를 한다는 것이 좀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부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현희 의원 같은 목소리가 있는데 네. 이 당사자인 조 전 대표의 입장도 궁금하잖아요. 조 전 대표가 한 언론사에 8장 아주 빼곡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언론사에? 예, 뉴스인가 아마 뉴스원인가? 예, 뉴스원에 네. 보냈다고 하는데 자필로 8장 빼곡하게 보냈고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 뭐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좀 아끼면서 저는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과거에 대한 성찰,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네. 이 정도 얘기를 했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조금 뭐 야당에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뭐 그런 거죠. 이제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이제 유세를 함께 했던 건데 관련해서 뭐 뒤늦게 대선 청구서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도와줬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좀 줄 건 줘야지. 약간 이러는 거 아니냐. 거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좀 공격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뭐 후보도 따로 내지 않고 열심히 예. 또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해서 뛰었으니 그게 뭐 조국의 사면을 매개로 한 어떤 뭐 야합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있는 거죠. 거죠. 예. 네. 사면이라는 게 이렇게 사면 이슈가 보통은 꽤 논란이 좀 매번 많이 되잖아요. 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아마 만약에 사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오르면 민주당 혹은 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될 수는 있겠다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현재 시국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에 대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 예.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이 내란의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정치적인 사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하겠다. 독파적 겸허히 그렇게 하겠다 했으면 네. 정치인들은 그런 정도의 다 상황들을 할 수 생각할 거예요.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물론 당에서는 그래도 뭐 우리 대표인데 뭐 우리 사람인데 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저는 이 사면 문제를 가지고 정치의 중심에 올려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지금은 겸허하게 1년 동안 회복에 집중하는 그런 좀 그런.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고 그다음 민주당에서도 혹은 뭐 조국혁신당은 물론입니다만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런 사법적인 처리들이 무척이나 검찰이 잘못한 일이고 수사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았다는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건 있죠. 그럼 잘못된 수사에 잘못된 판결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건 사면하는 게 맞지 않냐는 논리가 충분히 나올 수 아니 있잖아요. 그 논리는 맞는데 지금 그런 시점이냐 그거죠. 내란 특검이 170에 잡혀서 지금 3특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3특검을 통해서 과거를 다 털어내고 네. 대통령은 민생이나 외교 안보 쪽으로 주력해야 될 때 사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뭐 이게 거래냐 어쩌냐 이게 맞냐 국민들도 봐서는 어떤 법감정에 있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있어서 또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알겠습니다. 넘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사면 분들이 복권이요? 많군요. 예. 네. 뭐 대통령 권한이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복권했잖아요. 예. 진영이 다른데도. 네. 그러니까 진영이 같은데 뿌리가 같은데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이런 요구가 있을 거고 또 거기에 화답을 하고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 다 좋은데요. 검찰권의 피해를 봤다. 그래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맞는다고 봐요. 검찰이 설령 수사를 잘못하고 과하게 했다 하더라도 네. 결론은 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징역을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한 대로 그럼 법원이 그냥 했다. 그럼 법원은 바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네. 그럼 여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시각조차 다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 좋은데 다 이해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저희도 대선 청구권, 청구서 이렇게 비판할 내는 수 거 있고. 아니냐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좋지만 이게 잘못된 수사에 의해서 이렇게 가면 본질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감정은 알겠는데 네. 그 점은 제가 지적을 할게요. 네. 네. 손소리 의원님은
지금 시기가 적절하냐 이런 논의도 앞으로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의 의혹 관련해서 사실 청년들이 실망을 많이 한 게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놀랐고 제 주변에 물어봐도 이런 일이 뭐 가능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조국 전 장관님 본인이 지실 일이고 그런 가혹한 처벌, 그리고 저는 괴롭히기식 수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털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해서 새 정부에서 털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시기적으로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지금은 좀 빠르다고 새 보시는 정부에 거예요? 부담이 되는 아. 방식은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여튼 사실 사면과 네. 복권이 동시에 될 수도 있지만 따로 가기 그거는 기형적이에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 김경수 김경수 전 지사 지사를- 그 사골 빼먹듯이 예. 사면하면서 1차 사면 끼워넣기로 한번 해먹고 예. 복권해주면서 또 한번 본인들 사람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거의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 복권해주면서 1차 사면으로 한 번 본인 네. 사람들 복권하면서 2차 사면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 자기 사람들 김기춘 풀어주고 그런 거 한번 풀어주면서 놓고, 돌이켜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네. 비판했던 게 끼어 팔기했다 이거죠. 아니 하려면 사면 네. 복권을 하든지 아예 그냥 사면 복권 하지 말든지 해야지. 사면을 쪼개서 사면을 해주면서 본인들 사람 해주고 복권하면서 해주고 해드렸는데도 뭐라고 하시면 아무튼 그런 뭐 하시는 방식들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거 대통령 권한 저는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네. 근데 그걸 나눠서 했다고 지금 뭐라고 하면은 난좀 기이했다 근데- 그거죠. 그는 좀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면 복권이 그런 형식은 없을 거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아마 거예요. 저 우리 서영 없어야 교수님의 비판의 요지 중에 한 방에 다 해라. 석방 그러니까 사면 복권 한 방에 그것도 하라.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사면해주고 싶은 사람 하면서 약간 면피용으로 이렇게 한 번씩 끼업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비판도 함께 하시는 거죠. 네. 그랬어요. 안 했으면 어쩔 거예요. 그럼 또 나 참. 네. 자, 해드려도 그러네. 조국 사면에 관한 논란 일단은 지금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평가들 좀 내려주신 것 같고요. 아 근데 말만 날랑 말 말이 뭐야? 말이 꼬여? 날라리요? 말이 왜 그래? 나온 김에 네. 말 나온 김에 말이 나온 김에 죄송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 입각하나요? 아니 아. 입각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위기긴 하죠. 네, 왜 행안부 장관 그러냐면 얘기도 처음에 있고, 이제 네. 우리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네. 이 5개 메가시티, 그다음 3개 광역 이 부분에 대한 그 이 세 후보의 공통적인 그 입장들을 끌어냈잖아요. 네. 사실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요 네. 업무가 이 지방에 대한 어떤 광역권의 어떤 발전 이런 구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경남에서도 불경을 해왔고 이 메가시티의 부분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는 저는 가장 충분히. 뛰어나다고 보는데 네. 아직 인사는 모르겠습니다. 전화 아직 제가- 안 왔어요? 그거는 제가 잘 저도 궁금한데. 얘기할 수 없고 아직은 이제 국무총리 지명자가 이제 네. 통과가 돼서 인사제청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면과 복권이 됐으니까 지금 이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넘어가야지. 윤석열 정부 고마워요. 덕분이다. 아니, 덕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윤희석 대변인 덕분이다. 그러니까 이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나을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 한 번 아니고 아니, 그거는 알겠습니다. 팩트였으니까. 그래서 갑시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네. 아, 요건 진짜 약간 좀 희한한 뉴스로 저는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약과의 전쟁 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다 때려잡는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천세관에서 대량의 마약이 이제 입수가 됐는데 이 수사를 좀 무마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졌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뭐 내부 고발처럼 이제 세상에 알린 게 이제 백혜룡 경정이었는데 네. 이분이 최근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실제로 그때 밀수했던 규모가 보도됐던 74kg가 아니고 한 300kg 정도 되는 아주 대규모의 양이었고 예. 그 당시에 외압이 있었는데 외압에는 이분의 주장이에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심우정 인천지검장, 그러니까 검찰 라인 좌르륵 이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잠깐 들어볼게요. 말씀하신 게 74kg 마약 밀수에 멈춰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고요. 아, 300kg 정도 되는 거고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약이 유통되거나 유통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영장을 검찰이 막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윤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송병호,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이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하고 해서 이 사건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검찰 거의 수뇌부 같은 사람들이 이 마약 수사를 막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검찰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예. 싱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예.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네. 의혹이 이제 시작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지금 여러 음모론 같은 여러 시나리오가 좀 있기는 있죠. 왜 검찰이 그때 막았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막았다면? 백효령 경정이 이제 그러니까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처음에 이거를 적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수사를 좀 하려고 봤더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그 마약을 수사를 하려고 봤더니 인천세관 공무원도 연관이 되어 있다더라. 이거 좀 수사 규모가 커지겠는데?라고 했는데 수사를 지휘하던 중에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로부터 이제 외압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특히 경찰에서는 수사 지휘 계통이 아니고 아예 서울청에서 다이렉트로 야 이거 관세청에서 이제 얘기도 있고 한 거니까 좀 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영등포 서장이 이거 용산에서 좀 괘씸해 하고 있어. 영등포 경찰서장이. 예,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외압을 받았고, 그리고 당시에 외압의 주체로 이제 지목이 됐던 이제 그 서울청의 조병로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러니까 여기랑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블랙펄 대표 인베스트먼트. 네, 통화 녹취에서 네. 이 사람 이제 승진시켜야지 뭐 이런 뭐 녹취가 등장하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윗선에는 더 용산이 있는 거 아니야? 당시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고 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좀 등장하기도 했어요. 네. 뭐 사실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여기저기 계통을 통해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가 됐던 거고.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뒤늦게 이제 이 사건 들여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외압 의혹 실제로 있었는지 들여다 보겠다, 합동수사팀 꾸리겠다라고 하니까 백혜령 경정은 아니 니네가 외압 행사의 주체였는데 검찰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니네가 수사를 한다고? 왜 셀프로 수사해서 증거인멸하게? 나는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어. 이건 특검해야 돼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 원래 이 정도로 큰 마약이 만약에 이제 뭐 걸렸다 치면 서로 수사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공을 가져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경쟁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 혹은 뭐 발표를 못하게 막는다 이거 자체는 참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뭐가 정상적으로 안 될 때는 네.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고 하는가? 막았을 때 이득은 누구에게 가는가? 그 동기가 네. 늘 뭔가 그 석연치 않은 거예요. 네. 다 그래왔어요. 사건. 누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74kg 그 이상의 어떤 세관과 관련된 마약 수사 사건을 네. 잡아냈어요. 네. 백현웅 경정이 당시에 이제 영등포 마수팀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영등포 소장은요, 이거 진급건인데. 대박건이죠. 대박건이죠. 네. 그래서 브리핑을 준비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면 영등포 소장은 이 건에 대해서 위에서 찍어 눌러도 막물로 항명할 정도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수사해서 했는데 이거 합니다 해야 네. 되는데 위에 서울청에 있던 조모 생활안전부장이 백현웅 경정에 전화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영등포 소장은 또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수 팀장이었던 백현웅 경정한테 이거 하지 마라. 아니 세관 빼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세관이 들어가니까 사건이 그럴싸해진 거지. 그냥 마약 일반임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또 어떻게 보면 일반 마약 사건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큰 규모긴 하나. 규모긴 하나. 근데 이제 세관이 여기 협조가 됐다.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기관이 마약에 협조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키우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 이면에 지금 뭐 아까 신 기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김건희 씨의 그 집안여 쪽에 네. 있는 무슨 여러 가지 회사도 좀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들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심심치 않게. 네. 워낙 미스테리 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서 이제 각종 추측이 그다음에 난무하는 인사도 거죠. 여기에 예. 좀 뭐 개입이 된 것 같고 이종 블래커 예. 인베스트먼트 그 전 대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좀 이게 개운치 않아요. 음. 그런데 이럴 때는 검찰에서 잘 수사를 해야 되는데 또 검찰을 못 믿다 신뢰하기가 좀 하니.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게 이제 상설특검이 지난 3월에 본회의 통과는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상설특검을 임명을 계속 안 했죠. 그렇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상설특검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설특검으로. 상설특검은 기간이 짧아요. 예, 예. 수도 적고. 그러니까 이 건은 단타로 해서 밝혀내는 게 좋겠다. 단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전화 뭐 유튜브에 나와서 하신 말씀 들었지만 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을 하셔서 네. 예를 들어 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 전 장관은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고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한동훈, 대표 네. 측에서 그냥 다 예.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예,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도 사실 마약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또 표명한 예. 적이 있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 이걸 좀 줄일 때도 가장 또 네. 크게 목소리 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그 마약 수사 같은 어떻게 할 거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근데 검찰이 이 수사를 만약에 막았다면 이 백혜련 경정의 얘기처럼 막았다면 왜 막았을까? 이게 참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거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뭐 개입한 거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묶음으로 해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적시를 하게 되면 네. 국민들께서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한 거고 네. 제가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뭐 보통 마약 뭐 일반인 뭐 이런 거 할 때 몇 그램 뭐 10g 이 정도 단위인데 네. 74kg 뭐 혹은 300kg이면 정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1,000만 명 이상이 아마 투약할 수 있을 정도 약이라고 양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여튼 우리 서영주 소장님 보실 때는 상설특검 정도로 네.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짧고 굵고 신속하게 네. 밝혀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아니 소리- 앞으로 좀 뭐 구체적인 정황들이나 이야기들이 더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셔서 어떤 사실들이 확인된다거나 하면 네. 여러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손설 의원께서는 아주 차분한 제가 느낌의 좀 검증된 이야기 위주의 본인의 의견보다는 또 이거 달고 예. 왔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야기 좀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가시죠. 네. 재밌어요. 예. 고난 네. 타임 가보겠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 괜찮은 건 뭐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특검. 그건 네, 고난의 네, 길이지. 네. 국민의힘 이제 차기 원내대표 다음 주 월요일에 뽑잖아요. 네. 이제 그게 된 계기는 당연히 전임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기 때문이겠죠. 임기 다 못 채우고 6개월 만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게 됐는데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약간 그 저희 막 방송 중에도 막 정호김 의원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자기 막 하소연하고 그랬잖아요. 뭐 네? 본인 딴에는 누가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그래서 막 그 정호김 전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방송 그거 사실이 중에. 아니거든. 막 방송 중에 보시고 아니고. 예, 네, 예.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인 딴에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막 할 말이 좀 많았나 봐요. 어제 굉장히 작심 사퇴 회견을 가졌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떠나도 우리 당은 살아남아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이 너무 분열돼 있다. 이 분열의 늪을 벗어나서 당을 위해서 좀 힘을 모읍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네. 잠깐 직접 들어볼게요. 네.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를 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평소 정치적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라는 대회전 앞에서는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을 함께하는 동지의 의무입니다.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지 맙시다. 같은 당의 동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지는 맙시다. 국민의힘이 분열의 늪을 벗어나 소속 의원 개개인이 모두 당을 위하는 정예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은 뭐 대통령 아부한 적도 없고 특혜 받은 것도 없고 지금 단일 대우 좀 만들려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다. 난 당을 위해서 한 거지 뭐 나 개인 위해서 뭐 한 거 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 등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혹시 좀 주목할 만한 뭐 워딩들이라든지 문장들이 있으면 우리 기자님께서 좀 몇 개만 짚어주실까요? 약간 이제 내가 어쩌다가 친윤의 얼굴처럼 친윤의 대표자처럼 되는데 억울하다. 약간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재밌었던 대목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이제 3년 전으로 돌아가도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대선 주자로 내밀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그때로 돌아가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 후회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도대체 그 위법적인 계엄 왜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정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아니 그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 이후에 좀 대통령이 잘 국정 운영할 수 있게 여당에서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정도 아쉬움은 뭐 가지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모든 책임을 지도부한테 다 주는 건 좀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어요. 뭐 네. 탄핵 당론 반대 같은 것도 결국은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당시에 당론 자체가 의원들의 민심 자체가 탄핵을 일단 좀 미뤄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당무감사도 하겠다고 논란이 된 뭐 이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도 내가 그 주도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찬성해가지고 한 건데 왜 내가 뭐 속된 말로 독박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요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좀 기분 나빠할 만한 뭐죠?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 한동훈은 윤석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윤석열이 없었다면 한동훈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의 캐릭터나 업무 스타일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더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면 좋지 않을까. 요런 또 인상평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본인 사퇴 기자회견인 퇴임 기자회견에 뭘 또 한동훈 전 대표 얘기까지 이렇게 상세히 또 하셨대. 예. 제가 뭐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 중에 탄핵 소추안을 늦춰보려고 한 거다. 이거는 네. 진심이에요. 예, 이해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 말씀 안 하신 게 네. 왜 2차 탄핵 표결에서 의결이 됐느냐. 예.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원인은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에 합의하고 그렇기 위해서 이선으로 후퇴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했던 예. 그게 이유였잖아요. 그걸 말씀을 하셔야 이게 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갑자기 의원들이 몇 명이 당론을 어기고 뭐 표결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 교체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뭐 억울하실 수 있어요. 혼자 한 건 아니니까. 예. 뭐 그렇지만 원내 대표니까 그럴 거면 원내 대표를 안 하신 상태가 됐어야 그 말이 맞는 건데. 중간에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게 남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알량한 대선 후보자를 지키려고 이랬다. 이런 말이 남으니까 대중은 또 많은 사람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짜 한덕수 하려고 했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더 정확하게 본인이 길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없었으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었겠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법무부 장관 발탁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법무부 장관 발탁한 것도 일을 잘하니까 발탁을 했을 거예요. 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네. 일을 같이 막 오래 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하신 일 중에 한동훈 전 대표를 그래도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정치권에 남겨놓은 게 그나마 잘하신 거라고 봐요. 그게 아니었으면 네. 계엄 사태 당시에 그런 신속하게 계엄 반대 의사를 당에서 당 대표가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슨 뭐 위원정당 해산 제소라든지 이런 거 네. 어떻게 막겠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개인적 인연 키워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딱 그 관점만 보면서 예. 말씀을 하셔서 실망이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한 일이 있다면 한동훈을 그래도 법무부 장관 시키거나 아니면 정치는 그래도 이제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 하나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아마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예. 지금 생각나는 생각나는 건 거는- 그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장 후회하는 일이 아마 그거 같은데 보니까 본인이 한동훈 어떻게 아세요? 맞죠? 어떻게 아시냐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소통을 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해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허술합니까? 네. 온 국민이 다 알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은 정말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보다 싫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사실상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의 마지막 이제 사퇴 회견을 보면서 야, 역시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가시는구나. 무슨 약속이요? 얼굴을 두껍게 하자. 아. 본인이 그랬잖아요. 아, 12월 4일 날 예, 딱 예, 이렇게 하고 우리 얼굴을 두껍게 합시다 하더니 죽지 말고. 정말 이 6개월 동안 얼마나 두껍게 했는지 사퇴하는 순간까지 두껍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반성은 없어요. 다 자신의 말을 변명이잖아요. 지키는 5월 정치인이다. 10일 날 후보 교체하는 그 희대의 정당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발의됩니까? 위법 계엄했는지 지금도 이해한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석고대죄를 해야죠. 아니 석고대죄를 할 문제입니다. 네. 탄핵을 반대했던 우리 당으로서는 당론을 정한 부분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 네. 이 말이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지.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탓하면 뭐 본인이 사퇴할 때 그럴싸해 보입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윤석열 그거는 이제 본인 개인의 감정이긴 한데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관계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인데 따지고 보면은 배은망덕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차기 16일 날 뽑힐 원내대표의 방향성 한동훈을 견제해라. 라는 부분들을 또 메시지도 던지고 가는 참 깨알 같은 사퇴 의견이었다. 네. 아 근데 원내대표 얘기하기 전에 이 후보 교체 관련한 당무감사는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일단은 출석하겠다는 사람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본인 말고 없는 상황 그분이 같은데. 결정적이죠. 그 비대위 안에 있었으니까 예. 의총에도 있었고 예. 제일 중요한 게요. 사실은 의총에서 비대위에게 그런 권한을 주기로 하고 네. 비대위 사실은 0시 25월 10날 0시부터 있었던 비대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의결을 했느냐. 그 과정은 당시의 비대위원으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봤기 때문에 예. 다른 분 안 나오셔도 네. 또 유일하게 혼자 반대했잖아요. 예. 그분 한 분만 응해도 네. 충분하라고 보는데 아. 그분이 언제든지 불러도 난 매일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당무감사는 잘 될 겁니다. 이 상황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당시 비대위원에게도 충분히 다 공유가 되었을 거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후보 교체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비대위에서 비대위에서 아.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예. 무슨 설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반대를 했겠죠. 음. 혼자만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반대 상황- 논리도 있을 거고. 예. 네. 김용태 위원장의 출석으로도 충분히 웬만한 상황들은 다 파악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나머지 비대위원들이 지금 올 사퇴해버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당무감사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왜 나가야 돼? 김문수부터 불러서 단일화 왜 안 했는지부터 당무감사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 네. 또 이제 굳이 따지면 이제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당무감사 위원장이 지금 유일준 의원이잖아요. 이 사람 한동훈이 임명한 당무감사 위원장 아니냐? 우리한테 좋은 결론 내주겠느냐? 그래서 또 비토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우리한테 좋은 결론 내주냐 마냐 이런 걸로 지금 싸울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당무감사도 갖고 그 어제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전반적으로 예. 이게 억울함이에요. 억울함이 담겨 있는 거라고 저는 권성동 느껴지거든요. 원내대표가? 네, 아. 억울함이 담겨 있고 사실 본인 당신께서도 이제 뭉쳐야 된다, 함께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모두가 서로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저는 어제 그 후보 교체 건과 계엄 해제에 오지 않은 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책임을 좀 표명하셨어야 됐다. 후보 교체권, 계엄에 이제 오지 않은 건 네. 두 근데 개, 그 두 개는 두 가지가 빠진 채로 하는 이야기는 뭐, 네. 진정성이 없다. 예, 뭐 다 끝났는데 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국민들이 알아줍니까요? 네. 그 차기 원내대표는 좀 이렇게 2파전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김성원 의원이랑 송원석 의원. 네. 등록이 이제 내일 마감이- 마감이죠. 예, 예. 예. 거의 뭐 더 하시겠다는 분이 없는 걸로 봐서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원내대표 물망에 오르던 분 중 김동엽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불출마 얘기를 예. 했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추대론으로 이름이 올랐던 분들이 있잖아요. 뭐 나경원, 김기현 뭐 이런 김기현 분들. 뭐 이런 네. 분들 이분들도 나올 의사는 없는 건가요? 추대인데 어떻게 나와요? 추대인데. 예. 추대 네, 네. 추대는 네.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나올 네. 수가 없죠. 다 나오지 마. 네. 여기 해야 돼 이건. 김성원, 송원석 두 사람은 그러면 대체로 어떤 계파를 좀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렇지도 않나요?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 맞죠? 친한계. 네. 애매해요. 저희 제가 해단식에는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른 그렇게 방송 구분이 가니까 되는군요. 또 친한계라고 하는 것을 부인을 했다 뭐 이렇게 진행자가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관계를 몰라서 언제요? 우리가요? 그랬대요. 아니 다른 다른 방송에서 방송에서? 예, 네, 제가 네, 하나 네. 더 하고 왔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와 소통을 하고 네. 그분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근데 그 제가 들어보니까 뭐 남해당 원내대표 선거긴 한데 보면은 이제 그게 애매한 게 두 분 다 송원석 의원도 그러고 김성원 의원도 우리는 개파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개파 싸움을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혁신의 주체가 될 테니 나를 뽑아달라 이제 표를 의식하는 건 맞는데 네. 사실 그 말이 맞아요. 두 분 다 애매해요. 네. 완전히 찐윤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찐안으로 보기도 그렇고 그냥 뭐 어디 갖다 놔도 손색은 없는데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친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상 아닌 거는 같고 네. 그런다 해서 김성원 의원을 보면은 찐윤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스탠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좀 정치적인 상황을 분석하면 이미 판은 기울었다고 봐요. 친윤계로. 그래서 아마 더 이상 그래요? 나오려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명시적이진 않지만 나름 개파 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한 사람이 나온 걸로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도 원내대표 뽑고 그다음에 오늘 당대표 결과 얘기도 나와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네. 처음으로 이제 권리당원의 비율을 넣어서 했고 그래서 이틀 동안 진행을 했잖아요. 네. 결과 나올 텐데 4선의 서영교 의원, 3선의 김병기 의원 누가 될까요? 저는 둘 중에 누가 돼도 이재명 뭐 대통령과는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는 중요치 않고 저는 이제 당원 20%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좀 뼈아플 것 같아요. 뼈 아프다고요? 원내대표 이 선거에 있어서 예전에는 의원들이 이제 그 이제 표 계산으로 해서 그 정도야 뭐 내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의원들과 소통 안 했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좀 이렇게 자성하고 성찰하면 되는데 당원들 20% 선거 결과를 공개가 되면 좀 그 부분은 좀 뼈아프지 않을까. 이걸로 그건 당성의 문제거든. 뒤집을 수도 있는 숫자잖아요. 34석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뒤집을 수 있는 이게 숫자고 이게 캐스팅 보트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근데 이제 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원들한테 압도적으로 져버렸다. 그럼 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당성이 이게 부족한 걸로 당원들이 인식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좀 정치인으로서 좀 스크래치 날수 조금 있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의원 투표는 살짝 이겼는데 당원 투표에서 많이 진다.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뭐 예, 일단은- 전략적으로 네. 당원들께서도 판단하시는 거니까 뭐 그게 뭐 그러겠죠. 후보로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당원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한 것처럼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더 출마도 안 한 국회의원들이 또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뭐 이제 결과는 뭐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도라서 네. 얘기 말한 대로 윤희석 대변인 말한 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에 향후 이제 그 다음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좀 뭐 영향이 있을 수 판도가 있다. 바뀌어요. 미안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민주당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어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제 퇴임 기자회견 네. 했잖아요. 어제 되게 이제 기분 좋게 했어요. 내가 뭐 탄핵도 시켰고 정권 교체도 시켰다. 그러는 거 한 사람 나밖에 없지 않느냐. 고민이 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뭐 예. 개그 안 하셨습니까? 네. 늘 개그 하시잖아요. 예. 좀 하신 것 같던데. 아재 네. 개그. 또 했어요? 네, 하셨던 거. 박찬대 뭐였죠, 원내대표가 고생 많이 저 했어요. 지나가면서만 봐가지고 아.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들 네. 질의응답하면서 당 대표 나오실 거죠? 이것도 당연히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주변에 그런 목소리가 많아서 고심하겠습니다. 나온다는 거죠? 아니, 나온다고 네. 봐야죠. 네. 박찬대 원내대표 고생 많이 했어요. 예, 밖에 많이 나가서 하셨죠. 뭐 장애투쟁도 많이 했고 네. 네. 나름대로 그 원래 성품이 고운 분인데 네. 그 이런 그 내란 사태 수습하면서 좀 거친 목소리도 많이 냈고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뭐 좀 감개가 무량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마 당 대표 부분은 나오시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지 않냐 싶고요. 박찬대. 이제 정청래 의원과 네. 또 여기도 2파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법사위원장 내려놓는다고 느낌상 하면서 2파전이 여기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당내에서 당 대표를 좀 도전할 만한 분이 있나 싶습니다. 네.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의 아마 당 대표 대결 2파전으로 갈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혹시 그래 옆당에서 보시니까 누가 좀 될 것 같다 좀 편하게 당 얘기하시. 대표요? 예. 당 대표요. 제가 볼 때는 박찬대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요?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보는 건 그 네. 탄핵 1차 표결 때 저희 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부르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는데 네. 그런 거 아마 민주당원들한테는 각인이 될 거예요. 아. 정청래 의원은 법사에서 혼자 원맨쇼를 자꾸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래도 박찬대 그것도 의원이 굉장히 한수 많이- 위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나가실만해요. 저도 그때 그분 호소력 나가시라고. 짙은 목소리로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의원 여의도에 돌아오라. 올렸- 박찬대 네. 의원. 네. 예. 네. 목소리가 들어오십시오 좋더라고요. 하면서. 저도 기억합니다. 예, 그럼. 나경원 얘기하면서 한 명씩 이름 부르면서 윤희석. 윤희석은 안 아, 불렀죠. 이래. 아, 협박했어. 당 대표 나가세요. 연습생. 네. 자, 그렇게 됐고요. 우리 저 손솔 의원님은 이제 오늘 방송 데뷔 하시면서 또 첫 방송을 저희 장르만 여의도랑 함께 하셨는데 네. 오늘 좀 어떠셨는지, 혹시 아쉬움이 좀 남으셨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나의 모든 것을 잘 보여줬다라고 자평을 하실지. 다 못 보여줬으니까 그래요?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또 초반에 이렇게 데뷔했을 때 이렇게 많이 밀어주셔야 네. 쑥쑥 크거든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재미 이런 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성장캐세요? 그래서 많이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보시는 분들께. 시청자들을 그래요? 위해서. 네. 저희가? 너무 까칠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좀 키워줘요. 아, 그래요? 아저씨들한테는 그렇게 하셔도 그래, 되지만. 성장캐인데. 알겠습니다. 95년생인데 그렇게 돼요? 95년 젊은 정치 많이 보여주시죠. 쿨하게 좀 네. 쿨하게 좀 많이 해주세요. 맞다. 쿨하게? 네, 쿨. 좋습니다. 쿨하게라고 하면 또 알래스카 큐브, 그렇지. 네, 쿨 멘톨 샤워바. 그럼. 요거가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 저, 큐브 이거 어디가 네모 어디 가고 그러니까 그게 샴푸인가요? 다 팔려버렸어. 어머. 그래서 그래서 있었는데 없어졌네. 네, 없어요 지금. 여기 아유. 한두 개 남아있던 것도 다 그럼 팔려. 샤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샴푸 버전이 또 있습니다. 알래스카 큐브 쿨 멘톨 씨 솔트 스크럽 샴푸. 난리 어려워. 났네. 네, 머리 하루에 5번씩 감겠네. 그러니까 알래스카 큐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네, 여기서 그런가요? 아주 시원하게 이걸로 이제 머리 감으면 두피가 아주 그냥 이렇게 왜 가끔 저 미용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시원하게 감겨줄 때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씨 솔트가 들어있다라는 네. 거 이게 꽉을 때 약간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렇지. 아, 그래요? 머리 두피에도 각질이 쌓이잖아요. 네. 각질 제거를 안 하면 이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특히 머리가 여름철에. 납니까? 네? 뭔가 덜 빠지는 거죠. 네. 빠질 머리가 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녀 모두 벌써 감으시게요? 네, 여기서 네, 물이 향도 또 좋아요. 네. 알래스카 큐브 향이 나는 거. 그걸로 샤워를 하세요. 네, 이걸로 샤워까지 하시면 되고 좋습니다. 사실 그래도 머리- 돼요. 머리 감으면서 하는 거지 닦아도 뭐. 되죠. 그러면 안 된대 샤워. 네. 왜요? 예, 제 피부과에서 알래스카 전혀 큐브- 다르대요. 알래스카 큐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알래스카 큐브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역시 지금 여러분 안 사두시면 또 한 2, 3주 있다가 왜 알래스카 큐브 샴푸 어디 갔냐 이렇게 또 하실 수 있는데 미리미리 있을 때 재고 잘하시기 있을 때. 바랍니다. 예, 재고 있을 때 네. 가져가시기 그 밑에 바라겠습니다. 건 뭔가요? 요거요. 네. 요거는 이제 받침대. 책입니다. 예, 아. 요건 이제 책 받침대. 아, 그건 아니구나. 예. 네. 쓸데없는 걸 궁금해하세요. 아니 뭐 네. 미안합니다. 예. 알래스카 큐브 샴푸로 이번 주는 시원하게 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영주 소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네네. 네, 정말 이런 것까지 잘해야 사실은 우리 손솔 의원님 이런 걸 좀 보고 배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오늘 쿨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야 쿨하게. 그래야 네. 자주 불러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